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그리고 소송의 승패를 가늠하는 특별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증의 유언의 방식, 그리고 유언과 유사한 유언 대용 신탁, 그리고 잘 모르시지만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인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망보험금,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2010년 7월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상속과 유류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강의는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무, 이랬을 때 법원의 판결이 어떻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는 전적으로 유류분 소송의 실무에 중점을 맞춰서 본 거고, 그거를 제 16년 동안의 경험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고 이렇게 새기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분명히 소송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뭐 뜬구름 잡기 이런 식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특별수익, 증여와 유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증여는 생전에 주면 증여고, 유증은 사후에 주면 유증입니다. 이 유증은 보통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유언과 유사한 사촌간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증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유언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에 맞는다 하더라도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필 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밀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녹음 유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 증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필 유언과 유언 공증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세 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언자께서 종이에다가 쓰시고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유언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겠죠. 비밀 증서는 증인이 1명 있습니다. 아니다, 요거 2명입니다. 녹음 유언이 증인이 1명입니다. 구수 증서 증인 2명입니다. 녹음 유언은 오해하기 쉬우신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서 아버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 예, 녹음요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녹음요원은 반드시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유언자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와 자기가 누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도 유언의 취지를 이해했고 나는 증인 누구다라는 것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 검인을 거쳐야 됩니다. 자, 비밀 증거는 뭐냐? 증인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유언자께서 유언서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봉투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날짜를 쓰고 증인 2명과 같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걸 하거나 이걸 합니다. 그래서 비밀증서가 현실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두증서도 증인 2명이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유언의 취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증서는 이 3가지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자필 유언과 유언 공증이 유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도 실무 16년 2010년부터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10년 7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 16년을 넘게 하면서 자필 유언과 유언 공증이 문제가 된 사례는 봤지만 이 3가지가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시익은 증여와 유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증여는 살아서 주면 증여고 죽어서 주면 유증입니다. 유증은 보통 유언에 일어나는데 유언은 이런 5가지 방식이 있고 증인은 자필은 필요 없지만 녹음을 1명, 나머지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현실에서는 자필 유언과 유언 공증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유언 대형 신탁과 사인 증여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유언 대형 신탁을 짧게 들여다보고 사인 증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과 증여 그리고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유언 대형 신탁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